안녕하세요, 신작가입니다. 미얀마의 민주화 운동이 날이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한국 정부와 민간단체들은 세계가 놀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때 민주화를 위해서 수많은 목숨을 잃어야 했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미얀마를 돕고 있는 것에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미얀마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끔찍한 쿠데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CCTV 아래에서 무자비하게 곤봉으로 때리고 발로 차고 총으로 위협하고 군인들이 남학생의 바지를 벗기고 벨트와 쇠사슬로 돌아가면서 때리는가 하면 시위 상황이 SNS에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 모든 이들의 휴대전화까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군대는 쿠데타를 일으킴과 동시에 우리에게 친숙한 미얀마의 민주화를 주도했던 아웅산 수치 여사를 포함한 국가 고위 인사들을 모조리 붙잡아 구금시키기 시작했습니다. 미얀마는 1948년 기나긴 60년 동안의 식민지의 세월에서 벗어나 독립을 이루게 됩니다. 당시 독립운동가였던 운우가 정치 지도자로 선정되고 국가명을 버마공화국이라고 명명했습니다. 버마공화국은 의회 민주주의 모델을 기반 삼아 성장해 나가려고 했지만 최악의 경제 불황에 빠지게 됐고 종교, 정치적 부패 문제로까지 번지면서 폭동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결국 1962년 혼란스러운 전국을 안정시키겠다는 목적 하에 군부가 움직이게 됐고 이후로 53년간 미얀마 국민들은 군부 독재에 맞서 싸우며 지금까지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군부와 싸우던 미얀마 국민들은 지난 2015년 아웅산 수치가 이끌던 민주당의 총선 승리로 53년간의 군부 독재 체제를 가까스로 멈췄으나 결국 불과 5년 만에 독재로 돌아갈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2월 1일부터 시작된 쿠데타는 진정될 기미조차 보이지 않고 현재까지 약 200여 명의 무고한 시민들이 사살되면서 사건은 점차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얀마 군부는 어린아이들과 임산부까지 무차별하게 살해하는 등 인간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미얀마의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광경이라는 생각 안 드시나요? 우리도 불과 41년 전까지만 해도 미얀마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민주주의를 쟁취하고자 독재 세력에 맞서 피로 투쟁한 역사가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18년간의 독재 정권으로 인해 우리 민족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높았던 시절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에 의해 암살당하고 난 뒤 전두환, 노태우는 정승화가 김재규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규하 대통령의 제가 없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로 연행했습니다. 그 이후 12.12 군사반란으로 신군부가 들어서면서 전국에 있는 대학생들은 계엄령을 해제하자는 목적 아래 하나로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전두환을 필두로 한 신군부는 계엄령 해제를 약속하며 시위대를 해산시켰지만 군부는 계엄령 해제는커녕 오히려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주요 정치인들은 물론 대학교 학생의 집행부들을 일시적으로 잡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980년 5월 18일 당일 특전 부대를 전국 주요 도시에 배치하면서 광주에서 시위를 하던 대학생 및 민간인들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또 사살시키기에 이르렀습니다. 결국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인륜적인 만행을 취재하기 위해 방한한 독일 국적의 기자 위르겐 힌츠페터에 의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끔찍한 비인륜적인 만행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후에도 멈추지 않는 민주화 운동으로 인해 우리는 그토록 바라던 민주주의를 되찾게 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픈 역사와 같은 고통을 현재 똑같이 겪고 있는 미얀마는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1950년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미얀마는 우리나라의 버마라는 이름으로 군수 물자를 지원하며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쟁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우리나라를 돕기 위해 참전했던 16개 국가를 기억하는 분들은 많을 겁니다. 하지만 다방면에서 원조를 해준 나라들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지난 2012년 국방부는 6.25 전쟁 당시 한국을 도운 국가의 수가 41개국에서 63개국으로 파악됐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우리는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이야말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우리가 손을 내밀어 줘야 할 때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 고마움을 되갚기 위해 한국 정부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얀마에 체류탄 등 군용물자 수출을 중단하고 국회에서는 쿠데타 규탄 결의안을 미얀마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한국 내에 거주하는 미얀마인들에 대해서 인도적 특별 체류 조치를 실시해 미얀마 정세가 안정될 때까지 임시 체류 자격으로 국내에 머물 수 있도록 했습니다. 미얀마 당국에 대한 독자 제재 조치를 취한 것은 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이 최초로 유혈 사태를 멈추지 않을 시엔 추가 제재를 진행할 것을 경고하며 그 어느 국가들보다 강경하게 미얀마 쿠데타 사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민간에서도 미얀마에 희망의 손길과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며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선 사람들도 있습니다. 불교계에서는 미얀마의 민주화를 위한 대한불교 조계종 입장을 발표했고, 제한 미얀마인들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이 함께 미얀마의 민주화를 기원하며 오체 투지를 봉행했습니다. 천주교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추기경도 12일 미얀마 군부의 폭력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함과 동시에 지원금 5만 달러를 미얀마 양공대교구장 찰스 마웅보 추기경에게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광주 전남 YMCA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무차별 총격과 폭력을 가하고 있는 미얀마 군부를 규탄하며 광주 시민들과 함께 모금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녀회는 미얀마 주재 중국 대사관 앞에서 기도회를 이끌며 민주주의를 위해 전선에 나섰고,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은 미얀마 아동과 시민학살 중단을 촉구하는 서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미얀마 국민들은 각종 SNS에 한국어로 항상 감사합니다, 미얀마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이 나중에 필요하면 도와줄게요 라는 메시지를 남기는 등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과의 동북공정에 대응하며 한복을 세계에 알려 화제가 된 라카이 코리아도 미얀마의 민주주의를 위해 행동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일본에서 비판받는 기업, 일제의 만행을 알리는 기업 등 한국의 왜곡된 역사를 알리는 것으로 익히 알려져 있지만,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6.25 전쟁 당시 지원을 해준 국가 모두에게 매년 감사함을 표하며 후원을 진행해 왔습니다. 며칠 전에는 6.25 당시 군수물자를 지원해준 미얀마를 비롯한 총 39개 국가에 감사함을 전하는 감사 팔찌를 출시하며 현재 누구보다도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미얀마를 돕고자 후원을 진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태극기와 39개 국가의 국기가 각인되어 있는 팔찌는 각인의 사전적 의미인 머릿속에 새겨 넣듯 깊이 기억됨 또는 그 기억이라는 뜻을 담아 당시 한국을 위해 힘써준 모든 국가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자 했으며, 현재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 작게나마 응원의 힘이 되어주고자 나선 것입니다. 작년에는 6.25 참전 국가인 에티오피아 강류 부대를 돕고자 프로젝트를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침략 전쟁으로 인해 아픈 역사를 겪어온 에티오피아는 6.25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국을 보고선 부당하게 침략받는 나라가 있다면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는 당시 에티오피아 황제의 일념 하에 내부의 반대도 무릅쓰고 즉시 파병을 결정했습니다. 오로지 한국의 자유를 위한 일념으로 한국 전쟁에 참전했던 것입니다. 당시 라카이 코리아는 자체 제작한 조끼와 모자를 에티오피아 협회에 후원하며 그 은혜에 작게나마 보답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라카이 코리아는 국제적 주목을 받으며 한국을 알리는 일을 해 모두를 놀랍게 했습니다. 3.1절 기획으로 진행한 뉴욕 타임스퀘어 한복 광고는 라카이 코리아만의 소신 있는 결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라카이 코리아는 지난 4일 한복이 대한민국 고유의 전통 의상이라는 것은 한치의 의심조차 할 수 없는 절대불변의 명제입니다 라는 말과 함께 동북공정을 멈추지 않는 중국의 무기한 판매를 중단한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우리 것을 우리 것이라 칭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고 이 현실이 매우 통탄스럽다고도 전했습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광고에 대해 혐한 성향을 가진 일부 일본 누리꾼의 도를 넘는 역사 왜곡이 심해지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소송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업도 아닌 그저 작은 기업이 한국을 위해 펼치고 있는 사업들의 영향력에 모두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를 끊임없이 알리는 라카이 코리아의 앞날을 응원하며 부디 미얀마에서의 비인륜적인 독재 정권의 무자비한 탄압이 하루라도 빨리 멈추길 기도합니다.